안녕하세요. 맑은 마음 정원입니다. 삶이 고단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 지친 마음,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눈물. 하지만 그 속에서도 희망의 불씨는 꺼지지 않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그 불씨를 놓지 않은 한 사람의 작은 용기와 따뜻한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비단 중년과 노년을 위한 것만은 아닙니다. 젊은 여러분에게도 꼭 전하고 싶습니다. 지금 흘리는 땀방울, 포기하고 싶어지는 순간마다 마음 한구석에 남겨질 할 수 있다는 믿음. 그 자체가 삶을 밝히는 등불이 되기에 충분하다는 것을요. 오늘도 스스로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작지만 의미 있는 한 걸음을 내딛는 모든 분들께 부처님의 지혜를 담은 이야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끝까지 배우는 이는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고 타인을 이롭게 하려는 마음은 스스로를 밝히는 등불이 된다. 오늘의 이야기는 그 말씀처럼 다시 배우고 다시 시작하는 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여름 장맛비가 그친 어느 날 눅눅한 공기가 반지하 방 안에 무겁게 내려앉았다. 낡은 선풍기가 힘없이 돌아가며 축축한 벽지 위로는 곰팡이 자국이 희미하게 퍼져 있었다. 가끔씩 들려오는 윗집 아이의 발소리와 텔레비전 소리. 그 소음마저도 이제는 고요한 위안처럼 느껴졌다. 정의의 하루는 특별한 사건 없이 흘러가는 날들의 연속이었다. 늦은 아침, 텅 빈 식탁 위에 혼자 앉아 밥을 씹는 시간. 이른 오후가 되면 그녀는 세탁기 대신 빨랫방망이를 들고 좁은 욕실 바닥에 쪼그려 앉았다. 하얗게 바랜 수건과 낡은 속옷을 비비는 손끝이 어느새 쪼글쪼글해질 때까지 그녀는 묵묵히 물속에 손을 담그고 있었다. 빨래를 헹구며 작은 한숨을 내쉬던 그 순간 정희는 문득 나는 지금 누구를 위해 이렇게 애쓰고 있을까라는 생각에 젖었다. 누구에게도 쉽게 말할 수 없는 외로움이 반지하 방 구석구석에 스며 있었다. 어느 날은 식탁 위에 덩그러니 놓인 공과 금 고지서를 들여다보다가 괜히 눈물이 고이기도 했다. 전기요금, 수도요금, 도시가스 요금. 숫자 하나하나가 버거운 짐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고지서를 조심스레 개수대 옆에 내려놓고 물을 잠시 틀었다 껐다. 그 짧은 순간조차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서러움은 늘 그렇게 뜻하지 않게 찾아와 마음을 흔들었다. 책상 위엔 자격증 교재가 놓여 있고 돋보기를 낀 눈으로 한 줄 한 줄 따라 읽는 여인이 있다. 그녀의 이름은 정희. 68. 주민등록상으로는 이미 70이 가까웠다. 며칠 전 동네 복지관에서 열린 무료 특강에서 요양보호사 자격증 과정 설명회가 있다는 말을 들었다. 별 생각 없이 앉아들었지만 강사의 말 한마디가 마음에 꽂혔다. 누군가의 마지막을 따뜻하게 지켜주는 일입니다. 그날 밤 정희는 오랜만에 오래된 거울 앞에 앉았다. 눈가의 주름과 희끗한 머리칼이 눈에 들어왔지만 마음속에는 묘한 열기가 피어올랐다. 나도 할 수 있을까?
며칠을 고민했다. 가슴 한켠이 자꾸만 들썩였고 밤이면 괜스레 창밖을 오래 바라보았다. 학원 전화번호가 적힌 전단지를 수차례 꺼냈다 넣기를 반복했다. 수화기를 들었다 놨다 하며 그 짧은 동작마저 숨이 차오를 만큼 두려웠다. 이 나이에 무슨 시작이냐는 속삭임과 지금이 아니면 언제 하겠냐는 소구름이 번갈아 가며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다. 갈등은 깊었고 마음은 하루에도 12번씩 출렁였다. 어떤 순간엔 괜히 창밖으로 학원 근처를 바라보며 저기 어딘가에 내 자리가 있을까 상상도 했다. 괜히 학원 근처를 바라보며 저기 어딘가에 내 자리가 있을까 상상하다가 눈물이 핑 돌던 날도 있었다. 그리고 그 며칠 끝에 그녀는 여러 번 망설이다 결국 학원 문 앞에 섰다. 마치 긴 여행을 떠나는 사람처럼 가방끈을 꼭 쥐고서 이 나이에 무슨 공부냐고요? 정희는 가만히 웃는다. 자신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었다. 자식들 다 키워놓고 남편과는 오래전 갈라서고 하루 세 끼만 겨우 해결하는 삶. 특별할 것 없는 날들의 반복 속에서 어느 날 갑자기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스쳤다. 생활비는 늘 빠듯했고 가끔 어지럽고 무릎이 시큰거릴 때면 병원에 갈까 말까 고민만 하다 말곤 했다. 진료비며 약값이 부담스러워 매번 스스로를 설득하듯 넘기곤 했다. 조금 더 참아보자. 괜찮아질지도 몰라. 그런 마음이 쌓이고 쌓여 병보다 불안이 먼저 찾아오는 날도 많았다. 종종 고물상에 헌책이나 재활용품을 들고 가며 몇천 원을 쥐고 돌아오곤 했다. 이대로 늙고 싶진 않다. 나도 조금은 나아지고 싶다. 그런 간절한 마음이 어느 날 가만히 속삭이듯 그녀를 흔들어 깨웠다. 학원에 등록하던 날 손이 얼마나 떨렸던지.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서 사람들 틈에 앉아 있을 때 자신이 마치 딴 세상 사람처럼 느껴졌다. 다들 편안해 보였고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유난히 밝아 보였다. 정희는 자신이 그들 사이에 있다는 사실조차 어색하게 느껴졌다. 요양보호사 자격증반이라는 팻말 아래 모인 이들의 얼굴에는 각자 다른 사연이 쓰여 있었지만 유독 자신만 낯설고 늦은 것 같아 괜히 위축되고 작아지는 기분이었다. 마치 세상과의 간격이 눈에 보이는 듯했다. 젊은 수강생들이 쉽게 웃고 손쉽게 필기를 따라가는 모습을 보며 정희는 나는 왜 이렇게 다를까라는 생각에 마음이 저릿해졌다. 공부는 너무 오랜만이라 머리가 안 돌아가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지금이라도 해야죠. 그 순간 정희의 어깨를 톡 치며 미소 지은 강사의 말이 들려왔다. 정희 선생님, 천천히 하셔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또 다른 날엔 강의가 끝난 뒤 교수님이 살며시 다가와 말했다. 연필을 다시 잡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용기 있는 일인지 아세요? 선생님은 잘하고 계세요. 그 말 한마디가 참 오래도록 가슴에 남았다. 강사의 수업은
유쾌하고 따뜻했다. 어렵고 낯선 내용도 그의 설명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고개를 끄덕이게 되었고, 수업 중간중간 던지는 농담에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다. 그 분위기 덕분에 정희도 점점 마음의 벽을 허물 수 있었다. 쉬는 시간엔 옆자리에 앉은 동기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고, 조심스럽게 먼저 말을 건넨 어느 중년 여성의 손을 잡고 웃기도 했다. 혼자인 줄 알았는데 나 같은 사람이 또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자 정희는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정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남들보다 천천히 필기를 따라갔다. 한참 앞서 나가는 젊은 수강생들의 필기 속도를 따라가지 못할 때면 마음이 조급해졌고, 자신이 너무 뒤처지는 건 아닐까 하는 서러움이 밀려왔다. 모르는 단어는 노트 한 귀퉁이에 적어 집에 와서 하나하나 찾아봤다. 때론 유튜브에서 관련 강의를 찾아 반복해 듣기도 했다. 화면 속 젊은 강사의 빠른 설명을 이해하려고 자막을 켜고 일시정지를 눌러가며 노트에 옮겨 적었다. 돋보기 너머로 흐릿하게 보이는 글자들을 더듬으며 스스로에게 자꾸만 말해야 했다. 괜찮아. 천천히 해도 돼. 어느 날은 눈이 아파 책을 덮고, 또 어느 날은 단어 하나가 기억나지 않아 베개를 적셨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다. 처음 접하는 내용이라 머릿속에 잘 들어오지 않았고, 용어 하나하나가 낯설었다. 그 순간 정희의 머릿속을 스친 부처님의 말씀이 있었다. 끝까지 배우는 이는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고, 타인을 이롭게 하려는 마음은 스스로를 밝히는 등불이 된다. 그녀는 비록 더디고 어렵더라도 그 샘물처럼 마르지 않기 위해 다시 책을 펼쳤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시간이 힘들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모르는 걸 알아가는 순간마다 정희는 마치 세상이 조금씩 넓어지는 것 같았다. 노트에 필기하며 느껴지는 연필심의 거칠음, 강사의 목소리를 따라가며 집중하는 눈빛, 그 모든 것들이 살아있다는 감각을 불러일으켰다. 내가 이렇게 뭔가를 배우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 마음속에서 작고 반짝이는 기쁨이 피어났다. 어렵고 낯선 수업이었지만 오랜만에 느껴보는 즐거움이었다.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도 스쳤다. 왜 진작 이 공부를 시작하지 않았을까? 뒤늦게나마 다시 연필을 잡고 있는 지금이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지나간 시간들이 아쉽고 아리게 다가왔다. 하지만 늦게라도 시작한 이 길이 지금의 나를 조금씩 바꾸고 있다는 걸 느끼며 정희는 스스로에게 조용히 말하듯 위로를 건넸다. 그래도 지금이라서 다행이야. 그리고 실습이 시작되었다. 요양원으로 향하는 길, 정희는 가방 안에 손수건을 하나 더 챙겼다. 마음 한켠은 두려움으로 무거웠고 다른 한켠은 설렘으로 벅찼다. 내가 정말 잘할 수 있을까라는 불안과 드디어 여기까지 왔구나라는 기쁨이 뒤섞인 감정이었다. 요양원 문을 여는 순간 새롭고 낯선 공기가 그녀를 감쌌다. 말없이 침대에 누워있는 어르신들 사이를 조심조심 걷던
그 첫날, 한 어르신이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우리 딸 왔구나.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정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 손을 조심스레 감싸주었다. 노인의 눈가를 닦는 손길 사이로 문득 돌아가신 어머니가 떠올랐다. 생전에 병상에 누워 힘없이 미소 짓던 어머니의 얼굴이 어르신의 주름진 눈가와 겹쳐 보였다.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 왈칵 치밀어 올랐고 정희는 조용히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삼켰다. 돌아가신 어머니가 너무나 보고 싶어졌다. 아프신 몸을 누이고도 늘 웃음을 잃지 않던 그 모습이 떠올라 갑작스레 마음이 서글퍼졌다. 이 일이 감정노동이라는 걸, 몸보다 마음이 더 아프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다. 정희는 처음엔 누군가를 도우러 가는 일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더 깨닫게 되었다. 도움을 주러 간 줄 알았던 이 길 위에서 오히려 자신이 더 많이 위로받고 있었다는 것을. 어르신들의 따뜻한 눈빛, 손끝에 전해지는 고마움, 그리고 가끔씩 건네는 짧은 말 한마디가 정희의 지친 마음을 부드럽게 감쌌다. 그녀는 그 속에서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다시 느꼈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텨낼 수 있었다. 며칠이 지나고 익숙해질 만한 때 힘에 부쳐 벽에 기대어 깊은 숨을 내쉬던 날이 있었다. 내가 이걸 끝까지 해낼 수 있을까? 그런 그녀에게 한 어르신이 조용히 말했다. 당신은 손이 참 따뜻하네요. 그 말에 정희는 다시 울었다. 누군가 자신을 그렇게 바라봐준 적이 언제였던가. 그 순간 정희의 머릿속을 스친 건 평소 자주 가던 절에서 들었던 부처님의 말씀이었다. 남을 위하여 자신을 태우는 등불처럼 스스로의 마음을 밝히는 이는 결코 어둠에 잠기지 않는다. 그 말씀이 문득 마음 깊은 곳에서 떠올랐다. 정희는 그 따뜻한 말 한마디와 부처님의 가르침이 겹쳐지며 자신도 누군가를 밝히는 등불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조용히 숨을 들이쉬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오래된 그리움과 외로움이 스르르 녹아내리는 듯했다. 낯선 곳에서 낯선 일을 배우며 보낸 나날들이 힘들었지만 이 한마디가 그녀의 모든 수고를 인정해주는 것 같았다. 그날 밤 그녀는 자격증 책을 다시 꺼내 들었다. 책을 펼치며 문득 스스로를 쓰다듬듯 말했다. 그래, 나는 참 잘하고 있어. 그리고 자신에게 조용히 단단하게 다짐했다. 포기하지 말자. 나 아직 할 수 있어. 계절이 바뀌고 바람 끝이 선선해진 어느 날, 정희는 휴대폰에 도착한 알림을 확인하고 숨을 고르며 조심스레 열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시험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그녀는 손끝으로 조심스레 화면을 눌렀다. 숨이 목끝까지 차오르고 손은 약간 떨렸다. 그리고 화면에 나타난 문구. 요양보호사 자격증 합격. 그녀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눈꺼풀 아래로 무언가 따뜻한 것이 흘렀다. 그리고 다시 천천히 중얼였다. 나 아직 살아있구나. 정희는 등불처럼 그렇게 자기 안의 어둠을 조금씩 걷어내고 있었다. 합격 후 정희는 근처의 작은 요양원에 취업하게 되었다. 처음엔 낯선 환경에 다시 적응해야 하는 일이 부담스러웠지만 그녀는 익숙한 손길로 어르신들의 이불을 정리하고 따뜻한 목소리로 식사 시간을 챙겼다. 힘은 들었지만 하루하루가 감사했다. 일을 시작하고 나서 정희는 점점 더 당당해졌다. 매일 아침 출근길의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미소 지을 수 있었고, 누군가를 돌본다는 책임감이 그녀의 걸음에 힘을 더해 주었다. 무엇보다도 자신이 무언가에 기여하고 있다는 자부심은 그동안 움츠러들었던 마음을 천천히 펴주었다. 과거에는 하루를 견디는 것만으로도 벅찼지만 지금은 그 하루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시간이라는 걸 느끼며 그녀는 자신을 다시 바라보게 되었다. 이제는 자신이 세상에서 사라져가는 존재가 아니라 여전히 의미 있는 사람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예전엔 하루를 버티는 것만으로도 벅찼다. 눈 뜨고 밥을 먹고 텔레비전 소리를 들으며 멍하니 시간을 보내던 날들이 반복되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아침 7시, 정희는 알람 소리에 맞춰 일어난다. 단정하게 머리를 묶고 가방 안에 손수건과 물통, 작은 간식을 챙긴다. 출근길에는 매일 마주치는 가게 주인과 인사를 나누고 버스 창밖으로 계절의 변화를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한다. 퇴근 후 집에 돌아오면 그녀는 소파에 앉아 다리를 주무르며 오늘 만난 어르신들의 얼굴을 떠올린다. 오늘 할머니가 웃으셨지. 그 어르신은 반찬을 다 드셨을까? 그런 생각을 하며 혼자만의 저녁 식사 앞에서도 외롭지 않았다. 정희의 하루는 바빠졌지만 그 속엔 분명히 살아있다는 감각이 또렷이 깃들어 있었다. 정희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동료 직원의 인사에 정희는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직원은 30대 후반의 사회복지 전공자였다. 빠르게 움직이고 능숙하게 일 처리하는 모습에 가끔은 주눅이 들기도 했지만 그가 정희에게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는 큰 힘이 되었다. 나이 차를 뛰어넘는 동료의 인정과 존중이 정희에게는 무엇보다 소중했다. 퇴근길, 노을진 골목을 걸으며 그녀는 문득 생각했다. 이제는 나도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었구나. 다시는 일할 수 없을 줄 알았던 손으로 지금은 누군가의 얼굴을 닦아주고 따뜻한 밥을 챙겨주고 있었다. 그저 살아남기 위해 시작한 일이었지만 어느새 삶의 의미가 되어 있었다. 그 마음 하나가 하루를 환히 밝히는 등불이 되었다. 햇살은 여전히 그녀의 어깨에 따스했고 바람은 가볍게 그녀의 머리칼을 스쳤다. 지금도 늦지 않다. 당신의 삶은 여전히 유효하다. 오늘 이야기는 68배 정희라는 여성이 다시 책을 들고 도전한 요양보호사 자격증 이야기였습니다.
외롭고 지친 삶 속에서도 다시 도전할 용기를 낸 그녀의 걸음은 어쩌면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늦었다고 생각될 때가 다시 시작하기 가장 좋은 때라는 것을 보여준 이 여정이 지금 이 순간 망설이고 계신 분들에게 작은 용기와 따뜻한 등불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끝까지 배우는 이는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고 타인을 이롭게 하려는 마음은 스스로를 밝히는 등불이 된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압니다. 늦었다고 느껴질 때가 바로 다시 시작하기 가장 좋은 때라는 것을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작은 울림을 남겼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당신의 경험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따뜻한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정원에 햇살을 더해주는 작은 응원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부처님의 지혜와 함께 당신의 마음을 위로하는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끝으로 오늘 정의의 여정 속에서 떠오른 또 하나의 부처님 말씀을 나누며 마무리합니다. 남을 위하여 자신을 태우는 등불처럼 스스로의 마음을 밝히는 이는 결코 어둠에 잠기지 않는다. 지금 당신이 어디에 있든 그 마음이 꺼지지 않기를, 그리고 작은 시작이 또 다른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새로운 시작을 언제나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 평안한 하루 되세요.